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흉가와 폐가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가끔 보면 폐가는 모두 흉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폐가와 흉가는 다르죠. 사람이 살지 않아서 흉하게 망가진 집이라고 그게 다 흉가는 아니죠. 그런 것들 대부분은 그냥 폐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흉가와 폐가의 기준은 사람이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귀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이 나온다고 또 흉가라고 보지도 않고요. 기준이 흉한 것들이 살면 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어쨌든 흉가는 그렇게 흉한 모습을 하지 않고 있어도 흉가인 곳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가 그런 흉가들 중 하나입니다. 사연은 창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창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창수님과 가족들이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90년대 초반까지 그 인천에 있는 백운역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 집이 있던 곳은 역 근처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 집은 원래 고모가 혼자 살던 집이었는데 돌아가신 뒤에 저희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거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사셨는데 무속인이셨어요. 결혼은 하셨는데 고모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뒤로 재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셨는데, 그 집은 저희가 이제 살기 전에 고모 생전에 아버지 따라서 몇 번 갔었는데요. 가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벽에 그림들도 있고, 하여튼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10여 분 가면 고모 집이었는데 저 혼자 고모 집에 놀러 간 적은 없었어요. 가면은 고모는 늘 웃으면서 용돈도 많이 주셨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당시 고모는 몸이 좀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객혈이라고 하죠. 그 기침하면 피토하는 거. 객혈이 있으셨고, 그리고 전 왕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때는 어렸었고 고모랑도 별로 정이 없어서 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돌아가시고 고모가 사시는 집이 더 커서 그랬었는지 아버지는 별 말씀도 없이 그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이사를 한 거죠. 아버지는 뭐 평소에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때도 뭐가 어떻다 그런 말씀도 없으셨네요. 뭐 하기사 어린 우리들한테 무슨 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겠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누나랑 저랑 이제 보고 들은 건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안방 앞엔 바로 주방이 있고 그 주방 끝쪽에 누나방이 있고요. 누나방 옆엔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거긴 어머니가 이런저런 것들을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고는 했었는데요. 그날 전 누나방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누나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테이프에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큰 소리로 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하고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누나가 녹음하는데 방해한다면서 막 짜증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까 시장 간다고 나갔잖아. 너 안방 가.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누나 말처럼 어머니는 시장에 간다면서 나갔다는 게. 그래서 저도 알고 있던 거라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분명 들었거든요.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 그거. 창고 쪽에서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 전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때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넘어와서 장난감들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런데 이번엔 좀 전과 달리 어머니 목소리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나가 안방문을 열면서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이냐고 그랬는데 누나가 녹음을 하는데 제가 콧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공룡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공룡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난감이었는데 그게 2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거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나는 절 한번 이렇게 째려보더니 조용히 놀아 하고는 방문을 꽝 하고 시계 닫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기가 막혔죠. 진짜
저랑 누나랑 4살 차이 나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누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기억으로도 그땐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싸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씩씩거리다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냥 조용히 누워서 있었는데 그땐 장난감도 그냥 내려놓고 천장 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또 누나가 안방문을 확 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잠깐 조용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땐 저도 소리 지르면서 대답했거든요. 나 가만히 있었다고. 천장 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다고. 근데 누나는 그 꿀밤이라고 하죠. 제 정수리에 그 꿀밤을 놓더니 다시 방문을 확 닫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그때 상황이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전 속에서 진짜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잠깐은 참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누나 방으로 가서 문을 확 열었는데 누나가 방에 엎어져서는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앞집으로 막 뛰어가서 문 두드리면서 막 울면서 우리 누나 죽어간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니까 그때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리 누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누나 막 지금 죽어간다고 그렇게 막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 듣고 아저씨는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누나 업고 뛰어나와서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잠깐 쇼크가 왔던 것 같다고 하더래요. 누나도 다행히 금방 상태가 좋아졌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온 뒤 누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라디오도 안 듣고 녹음도 안 하고 잠을 안방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여고생이.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누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콧노래 부르고 뭐 큰 소리로 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어떤 여자가 누나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기억이 안 나는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나가 녹음하던 그 테이프 노래들은 하나도 녹음이 안 돼 있고 씩씩 하는 잡음만 있었고요. 그때 부모님은 누나 말을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 법도 한데 진짜 심각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확하진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어서 다른 집으로 우리는 바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생 때 들은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대학 입학 축하한다면서 한 잔 주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여러 얘기 중 그 집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집이 원래는 어떤 스님이 살던 집인데 그 전부터 거기서 귀신이 나오니 뭐 흉가니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귀신이 있으면 이제 자신이 누르면 된다면서 그냥 무시하고 거기서 살았다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네요. 집에는 스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그 창고에는 또 창문도 없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그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리기도 했었고 그 승복 있잖아요. 회색 그 스님들 입는 옷 그걸 걸어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마치 오래된 피가 묻은 것처럼 검붉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엔 스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창고 쪽에서 스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스님은 그 집이 진짜 흉가라고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리고 집을 내놨는데 그리고 다음 입주하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 입주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다는데 그 다음 사람이 저희 고모였던 거죠. 고모도 처음엔 그 집에 이상한 기운이 많다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누를 수 있다고 아버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모도 그 집에 이사를 하고 1년 안 돼서 돌아가신 건데 그땐 전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그때 우리 집 식구들이 어디 갈 곳이 없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쪽방에서 식구들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화장실도 밖에 있었는데 재래식이고 아마 아버지가 거기 앉으면 거의 꽉 찼을 것 같아요. 일단 어른이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화장실 문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그 정도 크기였는데 그 집에서 살았을 때 저도 힘들었다는 게 지금 기억에도 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고모를 찾아간 거고 고모는 아버지를 끝까지 말렸었다는데 뭘 말렸냐면 아버지는 어떻게 이제 선택할 길도 없고 고모 생전에 걱정이 돼서 찾아간 것도 있지만 그때 우리 가족들
거기 방 하나 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하고 누나가 쓰던 방이 있잖아요. 그 누나가 쓰던 방이 우리 가족이 이사하기 전에 살던 방보다 컸으니까요. 거기 방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찾아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반대를 하시다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 혹시라도 살게 되면 절대 애들만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문은 꼭 열어두라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쓰러지거나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하면 바로 나오라고,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바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여기저기 이제 사정 말하고 돈 구하고 방 구해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였고요. 아버지는 그때 한잔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실 때,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참 힘들었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도 흉가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집이 생각납니다. 잠깐이었지만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창수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흉가와 폐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사람 안 사는 폐가를 이유 없이 보기 흉하다고 흉가라고 할 일은 없겠죠? 마치 예전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하던 곤지암 정신병원이나 영덕 흉가, 늘봉가든처럼 말이죠. 흉가와 폐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얼마 전 창수님의 백운역 흉가를 보고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며 시청자 딱히 나는 고양이도 없으니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딱히 나는 고양이도 없으니까 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나는 딱히 고양이도 없으니까 님이 경험한 또 다른 백운 흉가. 이번 사연은 제보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보내주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님이시고 3, 4년 전까지 백운역 근처에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된 가옥이 있는데 월세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크게 보수공사 후에 작은 포교당 겸 거주 목적으로 입주하게 되었다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 집은 터가 세서 살기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무당들이 들어갔다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도망쳐 나온 후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아버지가 저는 걱정됐지만 뭔가 무서운 소문이 있으면 그런 거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땐 아버지가 즐거워 보이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음 방문 드렸을 때가 구정이라 아직은 추울 때였고 역에서부터 걸어가면서 둘러보니 거리에는 참 무당집이 많았습니다. 간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골목엔 빨갛고 하얀 깃발 같은 게 많았으니까요. 도착했을 때 깨끗한 절 간판과는 다르게 외벽은 많이 낡아 있었고 실내는 복층으로 위층은 창고, 아래층은 법당과 공양관, 다실 겸 침실, 화장실이 작은 공간에 쪼개져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없어 바닥은 전기 매트 같은 걸 깔아두었는데 집안 전체적으로 공기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맞은편에 고철상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냄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같이 아침 식사로 떡국을 먹고 있는데 공양주 보살님이 어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이 났었다고요. 아버지가 공양주 보살님 말씀 뒤에 이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불탄 것은 승복이었다고 합니다. 몇 벌 있었는데 다 탔다고요. 더 신기한 건 다른 곳으론 불이 옮겨 붙지도 않고 딱 승복만 탔다고 합니다. 전기압선 때문일 거라고 하셨는데 딱히 전선이나 전자기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지도 않았던 걸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과 승복이 다 타서 없어진 것뿐이라 그 이상 따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맥주도 한잔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아침에 감기에 걸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은 저뿐이라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이폰 충전기 있냐고 물어보니 위층 창고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올라가서 뒤지다 보니 아래층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공양주 보살님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부르고 나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창고에 가서 어렵게 아이폰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공영주 보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폰 충전기를 찾았다고 아버지한테 충전 중인 폰을 들어서 보여드렸더니 어디서 찾았냐고 하셔서 창고에서 찾았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제야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처음 와본 곳이라 거기에 창고가 있었다는 것도 아침까지는 몰랐었거든요. 댓글에도 썼듯이 지금은 아버지가 거기 안 사시는데 뭔가 부동산 호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권 관련해서 보상금을 요구할까봐 집주인이 미리 구실을 대고 비워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나타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고 보면 돈이 제일 무섭긴 하네요. 전 지금도 귀신 같은 건 없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 그 일은 깊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은 새벽에 산에 혼자 갔다 온 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몇 년간 고생한 것과 졸업하고 곤지암 산 중턱에 살 때 한밤중에 잠겨있던 창고에서 사물놀이 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소리 들은 것과 구병시식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중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아버지 절에 찾아왔다고 했을 때 정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몰라서 그렇지.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승복만 타버린 거 신기하지 않나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충전기 위치를 알려준 건 누구였을까요? 저도 제보자님 말처럼 지금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고 언젠가는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그 결과가 궁금할 뿐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평행우주라든지 우리 현실 세계와 영적인 다른 세계가 따로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귀곡산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 장르에서 어루만지는 소재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 귀곡산장 그 시작점에 있는 강원도 산속 계곡에 있는 어느 억울한 한 산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곳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괴담록 애청자이신 미미 여사님께서 지난 강원도 여행 중에 그 알게 된 흉가가 있다면서 실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보해 주셨는데요. 그곳이 덕풍흉가라고 몇 년 전에 TV에서도 다뤘던 곳인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된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이야기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미미 여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미 여사님께서 알려주신 덕풍흉가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여사님께서 강원도 삼척 쪽에 아주 무서운 흉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덕풍흉가라는 곳이더라고요. 사실 다루기 좀 예민한 부분이 그 이유는 그곳이 아직 사람이 있는 곳이고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긴 20여 년 전 어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룬 곳이기도 한데 덕풍흉가에서 자주 머무셨던 비단장수 왕서방님이 올리신 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가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더라고요. 그분이 올린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TV에서 방영할 당시 그곳엔 스님이 살다가 안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비단장수 왕서방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볼 일이 있으면 자주 가신 분이시고 거기 스님을 괴승이라고 칭하며 서로 술잔도 기울일 정도로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TV 방영 당시에 덕풍흉가에는 스님이 살고 계셨었다고 하네요. 미미 여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에도 스님을 언급하고 있고요. 즉 지금까지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TV에서 방영 당시 초를 사용한 흔적들을 보면서 그게 초를 바치고 소주 바치고 털을 닦아서 기도를 한 흔적들이라고 무속인들이 나와서 얘기했던데 실은 그곳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밤엔 초를 켜고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스님도 초를
박스로 구비를 해두고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박스로 구입한 초들을 보고는 초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서 급하게 쫓겨나가듯이 나갔다라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잡귀 쫓는 선앙제까지 올리고 갔고요. 그런데 실은 거기 스님이 한번 나가면 오랜 시간을 비운다고 합니다. 최초 사연을 올린 비단장수 왕서방님 말을 빌리자면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곳인데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 간 거라는 거죠. 이걸 거기 주인인 스님은 아실랑가 하시면서요. 버젓이 주인이 있는 집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가서 흉가라며 있지도 않은 내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귀신 쫓는 굿까지 하고 예전에 황금목장이라는 곳이 그랬었죠. 주인이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뿐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쓴 기사 덕에 흉가 타이틀이 달려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멀쩡하던 집이 순식간에 폐가가 된 황금목장.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집을 찾은 집주인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제가 이 내용을 올리지 않았겠죠. 비단장수 왕서방님이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래부터는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난 강원도 삼척시에서 볼 일이 있을라 치면 일을 마친 뒤 사람들이 덕풍흉가라고 하는 산호정사에서 묵고는 했었지. 거기 주인은 스님인데 그 스님은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터에 남은 집 4대째 정도를 수리하고는 거기서 살면서 산호정사하고는 간판을 걸고는 영업을 했던 게지. 그렇게 그날도 산호정사에서 하루 묵을 때였는데 그런데 말이야, 분명 그날은 나랑 내가 괴승이라고 부르는 거기 주인인 스님만 있었는데 말이야. 아니, 내 방 바로 옆방 안에 사람이 앉아있는지 창호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게야. 책을 보는지 책장을 넘기는 사람 모습 말이야. 그래서 누구 있냐며 방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난 내 방으로 들어간 뒤에 방바닥에 털썩 누워선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게지. 사람도 없는 방에 촛불이 켜져 있다고. 난 다시 일어나서 옆방으로 갔는데 말이지. 그땐 또 인기척이 없더란 말이지. 방에는 여전히 촛불이 켜진 채고 말이야. 그래서 한참을 방문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불빛에 어른거리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있던 흔적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분명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도깨비에 홀렸었나? 그렇게 비 맞은 중처럼 궁시렁궁시렁 혼잣말을 하는데 그때 순간 어디선가 한 줄기 섬찟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방 안에 켜진 촛불이 순식간에 꺼지는 게야. 그때 웬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로 난 화들짝 놀라서 내 방으로 달려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게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그땐 도무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지만 분명한 건 그건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 다시 그 산호정사를 찾았을 때 일인데 말이야. 일을 마치니 해는 벌써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진 밤이더란 말이지.
난 걸음을 재촉해서 그 산호정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첩첩산 중 깜깜한 어둠 속에서 웬 하얀 저고리에 하얀 머리를 한 할매가 고구마를 캐고 있더라고. 난 그 할매를 못 본 척하고는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할매가 고구마를 캐다 말고 바람에 나부끼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들고는 날 한참을 노려보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향해서 스산하고 섬찟한 소리로 웃는 거 아니겠어? 난 그 웃음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온몸이 얼어붙어서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 버렸는데 그때 그 할매가 광주리에 뭔가를 넣으면서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더라고. 보아하니 스님을 찾아온 모양인데 그 스님 집 나간 지 벌써 3달째야. 난 그제야 이게 귀신이 아니구나 하곤 할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할매는 요 아랫마을 사는데 내일 아침 비가 온다길래 내일 먹을 고구마 몇 개 캐가는 거라고 하더라고. 난 그 길로 곧장 산호정사로 가서 한참을 그 할매 생각에 잠을 못 자다가 배낭 속에 넣어온 소주 한 병 퍼마시고는 그냥 그대로 거꾸로 지고 말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을에 내려와서 그 고구마밭 주인에 대해 물어봤더니 거긴 예전부터 아랫마을 할매가 짓던 고구마밭이었는데 그 할매는 5년이던가 6년이던가 하여튼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불어난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그 할매의 환영을 받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구만. 하지만 말이야, 난 그날 분명 환영을 본 게 아니었거든. 분명 내 이 두 눈으로 보고 내 이 두 귀로 들었었거든. 혹시라도 불빛을 봐도 놀라지 말어. 그건 그냥 여기 무덤가에서 흘러나오는 인이제 라고 말을 하면서 고구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는 어디론가 걸어가던 그 할매를 말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문 너머 방 안에 있던 사람과 고구마 캐던 할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